자, 앞에서 얘기하다 끊어졌는데, 마저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경쟁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하는데,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앞에서 쭉 제가 항공사와 항공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항공사와 항공기업이라는데 똑같죠. 항공사와, 저희 뭐죠? 공항, 뭐 이런 쪽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이스트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예까지 들었었고, 자, 뭐 그래서 쭉 뭐 이런 이제 항공 쪽에 관련된 트렌드를 좀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갈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이제 경영학적인 이제 트렌드 쪽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M&A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등장했었죠. 실제로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M&A라는 거는 2000년,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인수합병부터 해서 제휴라든지, 이런 쪽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학에 있어 갖고는. 결국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은 관광이나 호스피탈리 산업에 있어 갖고의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경쟁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업구조및 경쟁의 특성과 소비자 수요에 대한 이해를 하고, 뭐 경쟁사의 경영자원, 조직 문화, 리더십 뭐 이런 거를 보고, 자사의 경쟁자원 및 핵심 역량, 조직 기업 뭐 이런 걸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경쟁사와 그리고 자기 회사죠. 자기 회사.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그리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과 경쟁자에 관련된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우위에 쓰고, 우위에 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전략, 이게 경쟁 전략의 주요 요소라고,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호스피탈리티 산업과 투어리즘 이쪽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건도, 경쟁에서 우위에 쓰기 위한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요거 다음 수업에 들어갈 텐데, 다음 수업은 이 트렌드를 이제 여행사 관련된 경영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요 요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는 거는, 사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쉽게 해서 키 석세스 팩터라고 하는데, 뻔하죠.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얘가 satisfaction에 관련된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경쟁에서의 승리예요. 되게 단순해요. 경쟁에서의 승리예요. 내가 원가를 절감하고 뭐 이런 이유가 뭡니까? 경쟁자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위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가 절감하는 것 자체도. 그리고 내가 마케팅을 하고, 아니면 고객의 세티스팩션에 주목을 하고, 뭐예요? 경쟁자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구체적인 방식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처럼 국영기업 하나가 만약에 이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경영하게 발전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매니지먼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원가 전략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핵심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둘 게 경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다 경쟁 사회고, 여러분들도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우위란 무엇이냐? 경쟁 자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을 선행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나 뭐 경영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영 자원, 내부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스왓 분석처럼 약점과 강점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는 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경쟁 자원일 때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자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있죠? 경쟁이에요. 경쟁 자원이에요. 그럼 이 뜻은 내포하고 있는 게, 벌써 경쟁 시장에서 경쟁자 대비 우리 자원에 갖고 있는 강점 약점이 되는 거예요. 경쟁 자원. 경쟁이라는 게 이 마케팅이든 아니면 경쟁 전략이든 뭐 경영 전략이든 해서 핵심이에요. 무조건 경쟁자와 경쟁이라는 게, 이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말을 할 수 없다. 제 수업에서 굉장히 제가 이 경쟁이라는 걸 강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에서 이걸 잊고서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 필드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컨설턴트로 일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뭐 경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오고 분석을 하고 했을 때 전략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경쟁자가 정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경쟁 시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경쟁 자원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하고 아무 짝에 쓸모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러죠. 그건 유동적인 거라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으셔야 되고, 경영 우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의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영 자원들이 있어요.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것과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잘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에 얼마나 희소하냐, 아니면 남들이 얼마나 잘 카피할 수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경쟁 우위 조건이 만들어지더라. 내가 암만 경영 자원이 특출나고 핵심 역량을 잘 갖고 있지만 이게 카피당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면은 경쟁 우위를 오래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라죠? 창출 및 유지라 그랬었죠. 창출을 하더라도 유지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의 산업 적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영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핵심 역량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 있는 이쪽 산업, 뭐 물류 산업, 크게 잡아서 물류 아니면은 의류 아니면 의약품 산업하고 적합하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IT 쪽하고는 적합할 수 있지만 의료 쪽하고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역량의 산업적 합성이라는 것을 따져서 경쟁 우위 조건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내가 강하다고 우리 쪽 필드에서 세다 이게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먹히는데 이쪽에서는 안 먹히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죠. 자,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는 거는 기업 외부 환경 분석과 기업 내부 환경 분석을 해요. 이건 수압 분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했던 뭐 외부 분석, 내부 분석, 그래서 기업 분석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외부 분석, 수압 분석으로 치면 뭐에 가까운 데죠? opportunity하고 threat이죠. 그리고 기업 내부수는 strength하고 weakness에 관련된 얘기겠죠. 경쟁자와 했을 때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술 혁신이에요. 자,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경쟁 우위에 쓰기 위해서 분석을 해서 다 한단 말이야. 분석을 하는데 뒤에 그래프가 나오나? 아직 안 나오는구나. 하는 데 있어 갖고 무엇인가 경쟁 우위를 분석을 통해서 혁신의 가능성을 따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기술의 혁신이에요. 이 기술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유통에서 관련된 것도 있고 각 분야에 무엇인가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자, 뭐 기업 내부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일과 시간을 뭐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는데 4일로 줄이면서 업무 성과 자체를 5일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인적 자원을 쇄신하는 하나의 혁신 기법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부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창조적인 뭐 파괴 과정이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거를 뒤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 실제로 기업들이 이 혁신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책으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책으로 얘기하면 혁신이라는 게 쉬워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과 이거에 대한 미래가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이 무조건 혁신은 성공했을 때 이제 혁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이 혁신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을 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판매 지역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게 다 혁신이에요. 기성에 하고 있었던 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이 혁신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판매 지역의 개척. 재밌는 예로 뭐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듣던 예인데 경영학과에서 많이 쓰는 예잖아요. 기업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거. 그냥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알래스카의 그 추운 곳에 냉장고가 왜 필요해 하는데 그 추운 곳은 모든 게 냉동실은 있지만 냉장고는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얼지 않으면서 차갑게 두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 그래서 냉장고가 팔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좀 틀어서 아이디어와 판매적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혁신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 혁신을 뜻하겠죠. 무엇인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점핑하는 기술적 혁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죠. 예. 이런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유통망을 완전히 혁신을 통한다. IT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 전문으로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다음 게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그 IT가 중요함으로 인해 갖고 여행사라든지 여행의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죠. 예, 쉽게 해서 그 전에는 대리점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던 여행사들이 다 온라인 쪽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뭐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혁신이에요. 호텔스 컴바인 expedia.com 자 이런 식으로 다 온라인에 존재하는 업체들로 다 변해버린다든지 이러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행 쪽에는 아주 IT 쪽에 관련된 혁신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죠. 어플리케이션의 엄청난 개발이라든지 경쟁 우위 분석을 통해서 혁신의 가능성을 또 뭐 찾는 뭐 예를 들자면 나이키 같은 기업인데 나이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세계를 잠식하는 기업이 된 게 그 대표적인 게 농구,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라고 옛날에 농구 스타가 있어요. 아디다스나 이런 데 비해서 한참 안 되던 기업이 농구의 마이클 조던, 골프의 타이거 우즈 이런 식으로 기성의 기업들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그 나이키라는 기업은 뭐에다 포커스냐면은 경쟁 우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마케팅하고 아니면 광고라든지 이런 쪽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쟁 우위가 있고 우린 제조 쪽에서는 경쟁에서 그닥 우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럼 우리 제조를 하는 우리 공장들을 다 닫자. 이걸 다 외주를 줘버리자. 어느 정도 조건을 맞는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 갖고 쉽게 해서 만들어내는 매뉴팩처링 하는 쪽은 다 외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하향통합, 상향통합 그 통약에서 인테그레이션 있었죠. forward integration, backward integration 했었는데 오히려 나이키는 backward integration을 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렸죠. 자, 그러면서 위험에서 그 제조에 들어가는 그 위험성을 없앤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강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경쟁 우위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혁신적 기업이죠.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다 외주 공장들과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뭐 나이키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P&G라는 기업이 있죠. 일명 마케팅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P&G라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마 샴푸라든지 일상생활용품에 많을 텐데 P&G 기업은 자기가 매니팩처링에 손 절대 대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뭐예요? 마케팅만 하는 기업이에요. 사람들은 P&G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P&G는 마케팅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가 아주 강력한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제조 업체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식에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입니다. 경쟁 우위를 분석을 통해서 완전 혁신적 기업으로 나가가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호텔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 혁신을 통한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 익스피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 기업이에요. 이런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쟁 우위의 유지라는 게 있어요. 경쟁 우위를 잡는 게 중요하지만 경쟁 우위를 잡으면 어떻게 돼? 유지를 시켜야죠. 이 유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경쟁 우위를 유지한다는 거는 지속성이 있어요. 좋은 평판 및 이미지 같은 건 듀러빌리티라 해서 내가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쌓아놓은 이미지를. 그리고 획득 가능성이요. 경영자원의 획득이 얼마나 쉽냐, 얼마나 어렵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을 쉽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것이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경영자원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인적 자원의 강점, 이것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할 수 없을 것인가, 이걸 남이 쉽게 획득하냐 획득하지 못하냐, 내가 무슨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하고 있는데 이 희귀한 히토리라고 칩시다. 이걸 남이 쉽게 획득하냐 쉽게 획득하지 못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 획득 가능성과 지속성과 이 모방 가능성은 같이 움직이는데 경쟁 우위를 점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뭐 모방 가능성은 경쟁 기업의 모방 능력이라든지 뭐 액티비티 시스템이나 가치사는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경쟁자가 이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카피하는 거예요. 그게 경영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이 시장에서 잘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내요. 그게 다 연결된 거를 이제 액티비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 해갖고 이걸 우리가 카피해서 따라 할 수 있느냐, 카피해서 따라 할 수가 없느냐, 모방을 할 수 있느냐, 모방을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유지가 되느냐, 금방 사그라드느냐 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중학생 때인가 처음으로 그때 저희 동네에 그냥 미용실인데 되게 획기적인 미용실이 하나 등장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냐면은, 아직도 겪는데 이름이 야마카시인가? 뭐 이랬어요. 이게 일본식 이름이었었는데, 일식점도 아니고, 이 미용실에 들어가면은, 뭐 이라샤이마스 이랬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한국에 그렇게 불법처럼 되어 있었어요. 막 다 카피로 듣고 막 막아놨었거든.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이라시아이마스하고 그 당시에는 일본식 그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일본식 문화가 되게 세련되고 이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막 음악도 막 되게 세게 틀어놓고 들어가면은 음악도 막 틀어놓고 음료수를 주고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서비스를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였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혁신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에 가까운 서비스가 어떻게 됐죠? 잘 보시면은 획득 가능성과 모방 가능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음료수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어느 업체나 줄 수 있는 것이고 음악 틀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갖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카피해서 낼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떤 게 됐느냐, 획득 가능성과 모방 가능성이 너무 쉽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그러니까 몇 년 장사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모든 미용실이 다 비슷한 형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브랜드 미용실 이런 게 막 생겨나는 시점이었는데 이름 걸고 생겨나면서 완전히 동네 미용실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됐더라.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이 대학생 때 생겼어요. 아마 내가 대학생 때 내 나이가 다 밝혀지네. 대학생 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배불뚝이 모니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어 있다가 PC방이 있었는데 그 PC방 할 때 처음에 PC방일 땐 가격 경쟁이에요. 그 당시에 1,500원씩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쟁이 없으니까 하다가 어느 PC방에서 무료 탄산음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획득 가능성과 모방 가능성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돼.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똑같이 냉커피를 주기 시작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쉽게 해서 경쟁 우위에 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비용만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해요. 누가 쉽게 따라하는 거는 아예 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다들 그 정도 되면 차라리 서로 커피 안 팔던 때가 더 남는 게 많았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PC방 가면 저는 요새는 뭐 가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요즘 PC방. 그런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레스토랑 같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출혈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제 PC방이 PC방인지 음식점인지 분간이 안 되고 이제 이게 뭐 어떠한 모텔하고 하나가 합쳐져 갖고 잘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F&B 산업 쪽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PC방 자체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획득 가능성과 모방 가능성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방 가능성이라는 거는 경쟁 기업의 모방 능력이에요. 모방 능력이고, 액티비티 시스템이라면 모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PC방에 음료수도 모방할 수 있겠고, 컴퓨터도 모방할 수 있고, 컴퓨터의 사양, 그리고 위치, 음료 서비스, 사장의 친절함, 알바생의 뭐 잘생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은 하나만 카피해서 이 기업을 따라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액티비티 시스템이라고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를 만들려고 해요. 서로 복잡하게 얽혀놔갖고. 그래서 기업의 뭐 가치 사슬 구성 요소 간 상호 관련성을 따져갖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경쟁 우위의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유지를 어떻게 시키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자원 중에서 어떤 게 모방하기 어렵고 어떤 게 모방하기 쉬우냐, 이 경영자원을 나누면은 쉽게 얘기하면 특허 같은 경우는 모방이 아예 법적으로 막아놨죠. 어려운 거예요.
뭐 아주 뛰어난 장소, 어떤 호텔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저기 우리 쪽하고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호텔을 지를 때 로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로케이션이 중요한데 이 장소 하나를 내가 완전히 사놨으니까 그 장소는 절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 앞에 무슨 땅을 내가 요만큼만 지더라도 이만큼 사놓는 거예요. 경쟁자를 대비해 갖고. 자, 이러한 전략을 써서 산다든지 독점 채굴권이라든지 독특한 기업 문화라든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있는 문화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한순간에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양식으로 이제 님 붙이지 말고 이름 불러라. 아니면 부장님, 사장님 빼고 무슨 님만 붙여라 했을 때 그게 쉽게 되느냐. 말은 쉽지만 쉽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특한 기업 문화는 따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종업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브랜드도 따라할 수는 있죠. 자, 뭘 따라했죠? 라코스테를 크로코다일이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했다고 치면 어쨌든 명성은 틀리잖아요. 이게 악어 그려져 있는 브랜드 있죠.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라코스테가 진퉁일까? 그 크로코다일이 진퉁일까?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걸 크로코다일이 진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라코스테가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른들 중에서는 라코스테를 크로코다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는 라코스테가 진짜예요. 라코스테가 만들고 그 6년인가 있다가 홍콩에서 만든 브랜드가 그 카피품이 크로코다일입니다. 근데 크로코다일 역사도 70년대부터 있어갖고 40년이 넘어갔고 짝퉁치고 너무 오래 가서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크로코다일의 전신은 라코스테예요. 네. 어쨌든 뭐 라코스테 크로코다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라는 것 자체로 모방하기가 어렵냐 쉽냐 뭐 이런 거 강도가 있다. 규모의 경제는 결국 뭐래요? 돈으로 하는 거. 시설 투자라든지 돈으로 하는 거. 돈으로 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현금이나 일상재 같은 경우도 돈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기 어렵냐, 모방하기 쉽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에서 우위를 쓰는 데 있어서 모방의 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모방 전략과 방어 전략이 있어요. 자,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예,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리퍼맨과 뭐 루멜트가 얘기하는 건데 자. 쉽게 해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 기업이 있고 경쟁에서 이제 우위에 쓰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우위에 쓰지 못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방 전략이에요. 모방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무조건 그냥 똑같이 카피해서 법적 그걸 넘어서면 문제가 되지만 이 기업이 잘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방하는 거 어느 정도 그 산업군 내에서 갖고 있는 표준이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후에 어떠한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거지 무조건 나만의 갖고 있는 우위 전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을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놔야 돼. 이게 모방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따라가는 기업은 모방 전략을 따라 할 것이고 우위에 선 기업은 뭐를 할까요? 방어하겠죠. 방어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럼 방어하는 기업들이 하는 대표적인 전략을 다 이렇게 두리뭉실 묶어갖고 아이솔레이팅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떠돌리기래요. 따돌리기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모방하면은 따돌리고 모방하면 따돌리고 이거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기업은 리딩 컴퍼니가 앞서가는 기업을 카피하려고 하고 앞서 나가는 기업은 못 카피하게 따돌리고 그럼 따돌리기는 결국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하느냐 선도 기업의 높은 수익률을 감춰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장사 잘 되세요. 그러면 겨우 먹고 살아요. 예. 내 수익률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수익률 자체가 잘 안 보이게 해. 생각보다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시장에 못 들어오겠죠. 정확히 보이는 게 없으니까. 선도 기업의 높은 수익률을 감춰요. 일단은 다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진입장벽과 진입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치던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던지. 자, 진입장벽은 생산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자, 생산시설을 확충을 해갖고 웬간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와야 돼. 이게 진입 장벽이에요. 대표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게 호텔하고 뭐죠? 항공산업이죠. 예, 호텔하고 항공산업. 그러다 보니까 웬간한 기업들이 쉽게 접근을 못해요. 뭐 작은 인디펜던트 호텔이 들어오더라도 체인 호텔이 갖고 있는 그 시장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산시설 확충,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규모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M&A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진입장벽을 높이 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새로운 놈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내 밥그릇에 손 못 대게. 그 다음에 뭘 만들죠? 충분한 재고를 비축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명 뭐 총알을 뭐 이렇게 뒤에다가 뭐 해놓는다 그러죠. 뭐 이렇게 모은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모으던 뭘 하던 재고를 비축을 함으로써 만약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갖고 가격 경쟁이 붙었다 그랬을 때 내가 버텨나갈 수 있는 재고를 비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이 붙었어요. 이제 안산인가 어디서 있었던 일 내가 항상 예를 드는데, 결국은 한 명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래서 영원으로 버티는 거예요. 영원. 하나 죽을 때까지.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비축이 잘 된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고 비축을 해서 진입 저지를 막는다든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아, 이걸 해서 돈을 벌었어? 아, 마케팅을 잘하면 돈을 버는구나. 처럼 하지만 실제는 아니야. 실제는 유통이 잘 돼서 된 거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 기업이 성공을 하는지가 잘 헷갈리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콜라 시장에서 이 인과관계의 모호함이 뭔지 아세요? 맛이에요, 맛. 맛이 이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계속 코카콜라에서 광고를 합니다. 은근슬쩍 뒤에서 대놓고는 안 하고. 무슨 얘기냐? 코카콜라가 맛있기 때문에 뭐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고, 펩시에서 이제 더 이상 블라인딩 테스트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인과관계 모호함 때문이에요. 결국은 맛으로 콜라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코카콜라가 성공한 거죠. 그렇게 치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만약에 뭐 펩시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긴 했겠지만, 그래서 코카콜라의 맛과 콜라의 소비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코카콜라가 달수록 많이 팔린다, 원인 결과죠. 그것도 아니고, 뭐 까말수록 더 많이 팔린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맛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잘 팔리는 건 맛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기법이 있는데, 마케팅 기법 때문에 잘 팔리는데, 저는 몰라요. 코카콜라 관계자가 아니지만 뭐 이러한 거였으면 요거는 숨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한다든지, 혹은 가격 때문에 잘 팔리는 것처럼 속인다든지 하지만 실제 가격은 아니었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싸다고 되나요? 싸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가격 때문에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선전을 한다든지, 경영자원의 획득 가능성을 아예 차단을 한다든지, 경쟁 기업이 이것을 얻을 때 미리 다 막아버린다든지, 최초 진입자가 누리는 우위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요 뒤는 마저 제가 또 다음 거에서 찍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